필기책만 가져오시면 돼요. 질문 있으시면 수업 중간중간에도 상관없으니까 질문해주세요.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 뭐 물어볼 거 아니면 뭐 말하고 싶은 거 충분히 편하게 이제 말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이제 8페이지에 있는 과학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사항부터 볼 건데요.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른 과목과 다르게 과학에서는 어떤 이제 방법으로 탐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문제 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뭐 자료 해석, 결론 도출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기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이거 시험을 봐요. 연역적 탐구 방법, 기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시험을 보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가볍게만 할 건데요. 그래서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는데 여기다가 체크만 해주세요. 가설 설정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거나 뭐 빗줄을 해놓거나 해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설 설정이라는 거는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실험할 것을 미리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 거를 미리 예상해 보는 단계가 가설 설정이고요. 가설 설정 단계에 맞춰서 이제 실험을 구성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뭐 어떤 대회를 나가거나 어떤 뭐 보고서를 쓰거나 하면서 충분히 한번 경험해 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실험을 하기 전에 어떤 실험을 할 것이다 내가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 어떤 예상이 나올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 예상해 보잖아요. 그게 가설 설정이에요. 그래서 가설을 할 때는 보통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보통 문장이 주어져요. 그리고 탐구 설계 및 수행 이게 이제 실험 단계가 되겠고요. 이제 실험을 설계해서 실험을 수행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험 결과에 따라서 자료를 해석하고요.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되겠죠. 자, 이제 기납적이라고 하는데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되겠네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되겠고 기납적은 이제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문제인식 단계에서는요.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현상을 관찰해야겠죠. 관찰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설 설정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되고요. 우리 실험을 할 때 실험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설은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다 되는데 밑에 이제 탐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어떤 백신 주사를 놓으면은 어떤 병이 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 실험하기 전에 미리 추측해 보는 거. 이걸 이제 가설 설정이라고 해요. 탐구 과정이 옳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요. 세 번째 이제 탐구 설계 및 수행에서는요. 가설을 확인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되는데요.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실험 과정, 탐구 기간, 탐구 장소를 정한다. 실험을 하기 위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실험에서 갖게 할 조건과 다르게 할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가볍게 다루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또 배우긴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내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온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은 뭐 다른 요인들은 갖게 해야 되겠지. 어떤 거 예를 들면 뭐 먹이를 주는 거라든지 물을 주는 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빛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하고 온도만 달리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갖게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팅 하에서 내가 변화를 시켜주는 것들, 내가 이제 실험할 것들을 이제 다르게 해야겠죠.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통제하면서 실험한다는 인데 이건 이제 변이를 통제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그렇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3번 보시면요. 변이라고 해가지고 실험의 조건이나 실험 결과와 같이 실험과 관련된 모든 요인, 요소들을 이제 변이라는 용어를 써요.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전에 실험하면서 관찰하거나 측정한 내용은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겠죠. 과학의 기본은요 이제 사실대로 기술을 하는 거고요. 결과에 맞춰서 결과를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서 연구하는 게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탐구 방법이 되겠고요. 내가 예를 들면 가설을 설정했다고 해가지고 내 가설에 맞춰서 결론을 바꾸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과학자로서의 윤리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가설이 틀리면은 가설을 맞춰서 실험을 했는데 가설이 틀렸어. 그러면은 가설을 다시 고쳐서 실험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가설을 바꿔서 가설에 맞춰서 다시 실험을 해서 그 실험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 해석 단계는요. 탐구를 수행해서 얻은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얻는 단계가 되고요. 실험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낸 후 자료 사이의 관계나 규칙을 찾아야겠죠. 결론 도출은 이제 말 그대로 탐구 결과에서 가설이 맞는지 판단하고 결론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가설이 틀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가설을 설정해서 새로운 실험을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가고 연구소에 가게 되면요, 만약에 가설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실험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원이 된다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오른쪽에 있는 1, 2번 한번 풀어볼게요. 1, 2, 3번. 왼쪽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개념 확인하는 거. 수소는 우리가 17주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목차 보시면서 딱 하루에 한 챕터씩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2달 동안 하나, 둘, 셋, 넷, 물질의 상태 변화 정도까지 이제 1학기 내용을 나갈 거고요. 2학기 내용은 이제 우리 은니 누나 이제 시험 방향을 보고 단어를 실더라고요. 자, 1번 보시면요. 문제인식, 그 다음에 가설 설정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요.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해석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야겠죠. 2번은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의문을 가진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 가설이에요.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아시겠죠? 탐구 과정을 통해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확인해서 가설이 틀리면 새로운 가설을 설정해서 가설에 맞게 실험을 해야 된다. 거고요. 3번.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 이게 가설이죠. 니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해요. 2번. 가설을 확인하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한 단계, 이거 실험이죠. 디귿 되겠고요. 탐구 설계 및 수행. 3번은 탐구를 수행해서 얻은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료 해석 되겠죠. 4번은요. 관찰해서 의문을 푸는 단계, 첫 번째 단계, 문제 인식 단계가 되겠고요. 5번은 이제 결론이 되겠죠. 탐구 결과로부터 가설이 맞는지 판단하고 탐구 결론을 내리는 단계.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중학생 선배님께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고 그랬지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사실 과학을 할 때 고등학교 때 이 단원이 한 단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요.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제 시험을 목표로 했을 때는 중요하지 않지만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교로 가시게 되면 이 단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올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과고나 영재고 같은 걸 준비하면서 보고서 같은 걸 쓸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고서나 실험을 할 때 이 단계에 맞춰서 실험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시험을 위한 단어는 아니지만 과학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고 정확하게 한 4-5개의 단계에 맞춰서 만약에 실험을 하고 탐구 보고서를 쓰고 이제 만약에 자사고나 영재고 과고 같은 데서 갈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내잖아요. 그치? 보고서도 낼 수 있고 자소서를 낼 때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나중에 공부하고 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실 때 참고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적 사고를 할 때 이렇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왼쪽에 오셔가지고요. 에이크만의 실험에서의 탐구 과정도 있는데요. 이제 에이크만에는 과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기병이라는 거를 찾아낸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 단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각기병을 찾아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문제인식 단계 관찰이죠. 에이크만이라는 과학자가요. 각기병에 걸렸던 닭이 나온 것을 보고 닭이 나온 까닭에 의문을 가졌어요. 각기병이 뭔지는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제 아래에 있는데요. 용어 보기. 각기병 돼 있고요. 다리 각자예요. 그리고 공기 기자. 네, 다리에 공기가 든 것처럼 다리가 심하게 아프고 부어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병 돼 있고 사람도 걸릴 수 있고요. 보통 이제 현미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곡식을 좀 다양하게 섞어서 먹어야 되는데 쌀만 먹는다든지 조금 불균형하게 먹는 이제 사람들한테 걸릴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몸이 이제 비실비실하고 영양실조에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닭이 되게 비틀비틀 거리는 이런 병이 이제 각기병인데요. 다리가 약해져가지고 공기가 든 것처럼 보인다 해서 각기병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크만이 이제 관찰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했어요. 닭의 모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뀐 것. 백미는 일반적인 쌀이고요. 현미는 이제 쌀에 눈을
제거하지 않은 이제 영양분이 가득한 걸 말하거든요. 현미쌀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미로 바뀐 것을 알게 돼서 현미의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현미에 비타민 어떤 특정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때문인데 어쨌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밥을 먹을 때 만약에 편식을 하거나 특정 곡물을 안 먹는다. 그러면 각기병 같은 게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안 먹을 텐데 여러분들은 뭐 급식도 하고 하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여튼 그래서 이제 먹이 때문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설정했죠. 현미를 주면은 각기병이 낫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탐구 설계 및 수행에 그러면은 이제 현미를 모이에 백미를 주거나 현미를 주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건강한 닭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백미만 먹이고요, 다른 무리는 현미만 먹였어요. 그랬더니 각기병 증상이 어떻게 나는지를 관찰했죠. 예상하시겠지만 백미만 먹인 쪽에서는 각기병이 그대로 걸린 거고요. 현미만 먹인 쪽에서는 각기병이 이제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하실 거는 먹이를 다르게 했잖아요. 그럼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게 해야겠죠. 그죠? 다른 변인들은 통제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을 준다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온도라든지 빛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그리고 그 얘가 사는 공간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깨끗한 정도라든지 기본적인 거는 다 동일하게 제한을 줘야겠죠. 자료를 해석해요. 그 결과 백미만 먹인 닭은 각기병에 걸렸지만 현미만 먹인 닭은 건강했어요. 또 각기병에 걸린 닭에게 현미를 주었더니 건강해졌다. 결론 도출. 그래서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구나 라는 걸 찾게 됐고, 그게 이제 비타민 뭐라는 거였죠. 비타민 B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방식이 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뭐 재밌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수능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른쪽에 이제 4번 파스테르가 탄저병 백신의 효과를 알아낸 과정이 마찬가지. 탄저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파스테르는 탄저병 백신은 양의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백신을 놓고 안 놓고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백신을 놓은 쪽에 백신을 놨더니 탄저병이 예방이 되더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르게 하는 조건과 같게 하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같게 하는 조건은 탄저균에 투여한 양이라든지 그 양의 건강 상태, 먹이, 환경 같은 것을 동일하게 해주고요. 다른 거는 동일한 같은 조건에서 이제 백신을 주고 안 주고가 차이를 둬야겠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4번 한번 같이 볼게요. 에이크만은 닭의 모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뀐 것을 알게 되어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탐구 단계는 가설 설정되겠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페이지 가장 중요한 건 가설 설정이죠. 자, 문제를 이제 실시하니까 14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방금 했던 거.
첫 번째 시간에는 요거 일단은 빠르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중학생 선배님이 있는데 너무 보신 걸 안 나가면 재미없으니까 2단원의 생물의 세포 정도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하여 과학적 탐구 방법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되겠고요. 문제인식, 기억, 가설 설정 단계 되겠죠. 탐구 설계, 탐구 수행,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가 되겠죠. 실험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자, 2번은요, 과학적 탐구 방법에서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오른가가 되어 있는데요. 답은 2번에 3번 되겠고요. 문제인식 단계, 어떤 현상을 관찰하다 의문을 푸는 단계고요. 1번부터 보시면 가설 설정은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단계가 아니죠. 이거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이 되겠고요. 일단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를 5번에 있는 내용이죠. 탐구를 수행해서 얻은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얻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에 탐구 설계 및 수행이 있는데 여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 설정하는 단계, 이게 이제 가설 설정이 되겠죠. 이번에 3번이요. 과학적 탐구 방법은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실험에 필요한 적절한 실험 기구를 선택한다. 이거 실험과 관련된 거죠. 탐구 설계가 되겠죠. 탐구 설계 및 수행이 되겠어요.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실험 방법을 찾는다.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낸다. 그래서 답은 3번에 5번 되겠죠. 4번 과학을 탐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그죠? 2번 한 번 세워진 가설은 절대 수정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네. 과학에서 모두, 그 다음에 절대 이런 말은 거의 대부분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틀린 가설은 수정해야 돼요. 2번 틀렸고요. 3번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에서 실험을 실시하는 거고요. 4번 자료 해석 단계에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죠. 탐구 설계 및 수행이니까. 그것도 틀렸네요. 2번, 4번 되겠고요. 가설이 맞는지 판단하는 단계는 결론 도출 단계가 되겠죠. 2번, 4번이고요. 5번 가나다라마의 각각에 해당되는 탐구 단계에 있는데요.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건 결론 도출 단계가 되겠죠. 2번 현미의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가설 설정이죠. 그 다음에 각기병에 걸린 닭이 어떻게 나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이건 관찰 단계죠. 그러니까 문제인식이 되겠고요. 백미를 먹은 닭은 각기병에 걸리고 현미기를 먹은 닭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건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해석한 거죠. 다음 4번 되겠군요. 건강한 닭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는 백미를, 다른 무리는 현미를. 이건 이제 탐구 수행 단계가 되겠죠. 자,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요. 아까 전에 이제 관찰하고 의문을 가지는 단계가 다가 되겠죠. 그래서 다에서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설 설정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마가 되겠고요. 다나마,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가. 다나마, 라, 가 되겠죠.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요. 이제 그냥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단원인데요. 앞에 그래도 1단원에서 앞쪽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름대로 이제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나오고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고요. 지금부터는 요 과학의 발전과 인류 문명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은 현재 그냥 우리 지구상에서의 글로벌한 과학의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도는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읽어보면 넘어갈게요. 네, 과학의 발전 같은 경우는요, 과학적 탐구로 발견한 과학 원리를 이용해서 기술을 발달시키고 기기를 발견하였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각 원리나 기술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발견해 왔다 됐고요. 과학 원리와 기술과 기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할게요. 과학 원리라는 건 이론적인 거죠. 그래서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여러 분야 융합하면서 인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다 있는데요. 그것도 밑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과학과 예술의 융합인데 요즘에는 미디어하고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이 합쳐진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빛의 원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만들고 감상할 수 있다. 여러분들 세대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관찰할 수, 보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박물관도 다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다니면서 많이 체험을 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과학기술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술이 결합된 이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과학의 발전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인데요. 과학 원리 발견됩니다. 이건 이론적인 배경이 되겠죠. 그다음 기술 발달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19세기 산업화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기계 문명들이 발전한 걸로 말하는 거고요. 기기 발명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과학 원리 발견 보시면요. 태양 중심설과 백신, 항생제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태양 중심설 잘 아시죠? 지동설이라고 하죠. 지구가 도는 거. 예전에는 천동설이라고 해가지고 천체가 돈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잘 아실 거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갈릴레이 등에 의해서 이제 지구가 돈다라고 이제 중심을 한 거죠. 태양 중심설.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돌고 있다는 주장이고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인류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제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 이제 백신, 항생제는 여러분들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독감이나 감기 걸렸을 때 백신 많이 맞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했을 때 백신 맞았죠. 그죠? 항생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플 때 병원에서 맞는 게 항생제고요. 백신의 개발로 질병을 예방하면서 항생제 개발로 세균에 의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어서 인류의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한 문장으로 넘어가지만요. 고등학교 가면은 생물하고 화학 시간에 따로 단원이 있어요. 이제 참고하시고, 항생제 같은 경우는요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발명이 됐고요.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최초의 항생제가 발견됐는데 그 계기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과학자가 푸른 곰팡이가 주변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는 걸 보고 곰팡이가 세균들을 죽이네? 그럼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찾아낸 거고요. 세균이 세포벽으로 돼 있거든요. 오늘 이제 이따가 배울 텐데 그 세포벽을 터트려서 죽여요. 네, 그거를 이제 그 곰팡이에서, 푸른 곰팡이에서 세균을 죽이는 물질들을 합성해서 만든 게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최초의 항생제 내용 다시 고등학교 때 배우실 거고요. 암모니아 합성 기술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텐데요. 이거는 이제 비료를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되는 기기가 되는데요. 암모니아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암모니아가 뭐냐면 우리 화장실 냄새 있잖아요. 그치? 화장실에도 독한 냄새. 암모니아가 되고요.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질소 비료가 만들어졌다는데 암모니아가 NH3라고 해가지고 질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질소를 이용해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질소를 이용해가지고 질소가 들어있는 암모니아를 이용해가지고 비료를 만들어냈어요. 그 비료가 만들어졌고 비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이제 인류의 먹거리를 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이제 전 지구상에서 아직도 빈곤한 계층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중진국, 선진국에서는 이제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그게 이제 비료가 만들어져서 그렇고요. 그래서 인류의 3대 발명 중에 하나, 3대 발명 중에 하나가 비료의 발명이 들어가요. 질소 비료가 만들어졌고 식량 생산을 크게 증가시켜서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했죠. 정보통신 기술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인터넷, 인공위성 등 정보통신 기술 같은 이제 IT 기술이 발달해서요. 여러 가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됐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하고 있잖아요. 음악, 영상 등을 스마트폰 등으로써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술. 이게 이제 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돼서 그런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AI까지 도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뭔가 해결할 수 있죠. 모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발명 봤고요. 이제 기기 발명이요. 기기 발명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는 기술하고 기기의 차이는요. 기술을 기구로 구현한 게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술은 말 그대로 그냥 통합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기기는 이제 우리가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증기기관, 전동기, 그다음에 고속열차 이런 것들인데요. 증기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개발돼가지고 면직물이라고 해서 옷감 있죠. 옷감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죠. 그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기관차로도 이어지면서 이제 속력의 혁명을 가져왔죠.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공장에서 재료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증기기관을 이용한 증기기관차, 이게 이제 기차의 원래 모델이 되겠죠. 개발되면서 많은 물건을 먼 곳까지 빠르게 옮기면서, 그러니까 기차가 개발되면서 이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단축시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비행기가 개발되면서 획기적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더 줄이는 계기가 되고요. 그다음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기계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를 이용해서 구동시키는 거. 전기 에너지를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를 바꾸는 전동기가 발명되면서 우리 생활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었다는 되는데요. 선풍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회전하는 것들 있죠. 그게 이제 전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열차는요, 뭐 여러분들 잘 타고 계시지만 KTX 있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이제 제일 빠른 게 새마을호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한 4시간 걸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KTX가 생겨서 한 1시간 50분? 2시간 내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부산도 2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속열차 같은 경우는요, 고속열차 등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먼 거리를 빠르게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을 시켜줬죠. 생활용이 더 넓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자체가 1위 생활권이 됐죠. 유럽 같은 데도 잘 아시겠지만 뭐 유럽 일주하는데 이제 원래 그냥 기차를 타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십몇 박 며칠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은 이제 고속열차를 통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운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과학 원리와 기술 기기,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첨단 과학 기술을 좀 더 얘기해서 보면요. 과학 원리 제일 위에서부터 보시면요. 과학 원리는 기술 발달이나 기기 발명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과학 법칙이나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걸 말하는 거고요. 기술은요, 이제 과학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서 사고를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한 수단이겠죠. 기기 같은 경우는요,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장치나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이론은 그러니까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죠. 기술은 그 수단, 기계를 돌리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고요. 기기는 기계나 장치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 좀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5번 볼게요. 그냥 쏙쏙 문제. 네, 과학 원리는요, 이제 태양 중심설이나 진화설이 들어가겠죠. 니은 되겠고요. 기술은요, 이제 암모니 합성 기술, 정보통신 기술처럼 이제 수단, 디귿이 되겠고요. 기기는 기계나 장치 같은 걸 찾으시면 되죠. 기업. 증기기관과 전동기, 기업이 되겠죠. 6번하고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과학의 발견과 인류 문명, 그다음 지속 가능한 삶은 이전 개조에는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과학 문명이 중요하니까 이제 이 단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AI 세대니까 IT를 적극적으로 쓰는 세대다 보니까 이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6번 항생제의 개발로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가 해결됐다는데 식량은 이제 비료 때문이죠. 그러니까 X. 항생제는 이제 질병 치료가 되겠고요. 2번 태양 중심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인류의 생각을 변화시켰다 했는데, 그렇죠? 이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 그 태양이나 여러 가지 별들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바뀌는 계기가 됐죠. 3번 증기기관을 이용한 증기기관차가 개발되어서 많은 물건을 먼 곳까지 빠르게 옮길 수 있게 되었죠. 네, 5가 되겠고요. 자, 7번은요. 과학의 발견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이고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음악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누가 봐도 인터넷이나 인공위성 때문이죠. 답은 5번인데요. 여러분들은 기계 문명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다시 왼쪽에 오셔가지고요.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의 활용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첨단 과학 기술이 어떤 거 있는지 다시 볼게요. 자, 인공지능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상에서 구현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 몸에 맞는 옷을 이제 피팅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상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증강현실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첨단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 제품 같은 것들 말하는 의약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장기 같은 것들을 복제해서 쓰면 안 되겠지만 이제 복제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 이제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인슐린 같은 이제 호르몬 같은 것들은 이제 돼지나 이런 데서 우리가 키워가지고 우리 몸에다 맞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은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요즘에 막 예전부터 이제 유행했던 용어긴 한데 IoT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 온 띵이고요. 사물에 사용되는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어릴 때는 이게 IoT가 이제 새로운 용어였기 때문에 외워야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건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예요. 뭐냐면 냉장고라든지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는 가전제품들이 모두 인터넷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내가 뭔가를 조절할 수 있는 거. 냉장고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조금 더 고급화된 제품들 중에서는 밖에서도 내가 에어컨을 미리 켜고 킬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이 다 인터넷 온 띵 약자로 해서 IoT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고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IoT가 활용된 제품이죠.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IoT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 있고요. 나노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나노라는 건요 10의 마이너스 뭐 9승인가? 마이너스 9승이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해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는 10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센티미터예요. 센티미터였나? 굉장히 작은 단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미터 헷갈리네요. 아무튼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입자 단위로 이제 줄어드는 형태를 나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는 이제 나노 기술, 나노 컴퓨터, 나노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피 속에다가 이제 주사 같은 걸로 놔요. 그러면은 걔가 어떤 질병 같은 데 걸렸는데 가가지고 이제 뭐 치료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게 만드는 기술을 나노 기술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첨단으로 쓰이고 있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봇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로봇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고요,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만 식당에 보시면은 이제 서빙하는 로봇들도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주방에서도요, 예를 들면 김밥 로봇, 그다음에 치킨 로봇, 치킨 로봇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카페에서도 이제 커피 같은 거는 내리는 로봇, 그다음에 요즘 김밥집에서도 김밥 로봇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요리 같은 것들도 이제 로봇들이 많이 하죠. 서빙은 기본적으로 요즘 많이 이제 대중화가 돼요. 이런 것들이 로봇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보시면요, 인공지능 로봇은 AI 같은 건 너무 잘 아시죠?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으로 센서에 감지되는 정보로 상황에 맞는 행동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실행할 수 있다. 뭐 잘 아실 거고요. 양자 컴퓨터는 이제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컴퓨터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의 컴퓨터는 뭐 여러분들이 느끼기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슈퍼컴퓨터의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컴퓨터로서 복잡한 암호를 단 몇 초 이내에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양자의 특징은요,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걸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다. 나노 백신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작은 단위로 이제 백신은 나노 크기 입자에 넣은 것으로 되어 있죠. 10의 마이너스 9승 단위로 굉장히 작게 넣어서 이제 우리 몸의 어떤 특정 부위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말하는 거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무인 자동차 있죠. 그거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주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험 단계로 도달하고 있죠. 그래서 제주도나 이런 데서, 아니면 우리 서울에서도 심야 버스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심야에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심야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어, 서울에. 참고해주세요. 자, 오른쪽에 8번하고 9번 한번 풀어볼게요. 네, 8번, 9번 다 비료네요. 18세기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인류는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해졌고요. 이때 비료를 합성하는 암모니아를 합성해가지고 이제 비료를 만들게 됐거든요. 비료를 합성하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질소 비료가 만들어졌다. 이는 식량 생산을 크게 진화시켰다. 식물을 자라는데 질소가 필요해요. 근데 질소가 어디 있냐면은 질소가 기체 성분이잖아요. 공기 중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식물은 공기를 흡수를 못 하잖아. 그치? 그래서 호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를 흡수를 못 해. 그래서 인공적으로 비료를 만들어서 질소를 이제 식물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료의 역할이에요. 9번이요.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가장 머리가 온 것은 3번이죠. 질소 비료는 이제 그냥 인류 문명에 처음으로 영향을 미친 영향이 되고요. 기술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인데요. 지속 가능한 삶은 이제 자연을 아끼면서 보존하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우리 지구를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볍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지속 가능한 삶은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서 현 세대 이후에도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이구나.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고 과학기술의 역할, 인류가 마주한 문제를 과학기술이 이제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에너지 부족 문제와 환경 문제가 가장 요즘 심각한 문제죠. 물론 이제 식량 부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에너지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에너지는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잖아요. 석유, 석탄,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체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천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햇빛, 바람, 햇빛은 태양광이 되겠고요. 바람은 풍력이 되겠고요. 불 같은 경우는 수력이나 화력이나 조력이나 이렇게 되겠고요. 지열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한 온천수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산 있는 지역에서 해당되는 거고요. 수소 연료 전지가 이제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요. 수소차도 있어요. 수소 전지차 참고해 주시고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이산화탄소가 이제 온실 기체라고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은 보통 이제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많이 떼면 이산화탄소라는 온실 기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많이 생기면은 지구가 되게 더워져요. 그게 지구 온난화 현상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나중에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울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1학년 때 배운 내용들이 2, 3학년 때 배운 내용들의 축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역할을 해요.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죠. 태양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수소 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에 있는 수소를 분해시켜서 전자를 발생시켜서 이제 하는 방식인데 그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거고요.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깨끗한 에너지가 되겠죠. 등등등 많이 있어요. 수력도 마찬가지고 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 풍력 잘 아시죠? 대관령이나 이런 뭐 서해 같은 데 가보시면 풍력 발전이라고 해서 큰 선풍기 같은 게 있잖아요. 팬이 돌아가잖아요, 그치? 날개가 돌아가면서 발전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어요. 자, 환경 문제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죠. 환경 오염 같은 경우는 대기 오염, 뭐 해양 오염, 토양 오염 등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요. 요즘에는 미디어상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으니까 잘 아실 거고 특히 플라스틱 사용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북이, 태평양에 있는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혀 있거나 어떤 동물들의 뭐에 걸려 있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지금 느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너무 어렸을 때라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어렸을 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더워졌거든요. 그래서 매년 대한민국이 굉장히 더워지고 있어요. 한 4, 5년 전부터 매년 지구가 매년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정말 더운 거예요. 그래서 온실 기체가 이제 늘어나는 때문인데요. 온실 기체는 주로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공장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보통 이산화탄소 때문이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기체가 늘어나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기후 변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는 노력으로 이제 뭐 전기차를 쓴다든지 탄소 포집 자동차,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거죠.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보통 이제 리튬 화학 전지를 써요. 리튬 화학 배터리를 쓰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동차와 다르게 엔진이 없고 밑에 배터리가 커다랗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계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전기 기계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넷이 연결된 그냥 기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 포집 장치는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따로 이제 모으는 기계를 만들어 말하는 거예요. 뭐 밑에 있는 예 같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10번, 11번, 12번까지 볼게요. 풀어볼게요. 자, 어렵진 않죠? 10번은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현 세대 이후에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 지속 가능한 삶 되고요. 11번, 현재 인류가 마주한 문제와 거리가 먼 것은 되는데, 부정적인 거 말고 이제 긍정적인 거 찾으면 되겠죠? 5번이네요. 뭐 환경오염,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에너지 자원 고갈 이런 것도 이제 부정적인 거죠. 환경오염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긍정적인 거죠. 미래적인 거. 11번에 5번이고요. 12번. 자, 전기차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되겠죠. X.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으로 에너지 자원이 고갈된다. 5가 되겠고요. 태양광 발전, 수소연료 전지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5고요. 신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나타난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건 아니죠.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잘못된 거고 X. 탄소 포집 장치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고정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수직 제거해서 지구온난화를 막는다.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X55, X5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번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활동 방안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좀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나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이나 국가적인 차원 나눌 수 있고요. 개인적인 차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뭐 플라스틱을 사용을 줄인다든지 분리 배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물을 아껴 쓴다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첫 번째 볼게요. 재활용품을 버릴 때 분리 배출한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한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나눠 쓴다. 아나바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이런 거. 일회용 봉지 대신에 장바구니나 뭐 에코백 이런 거 써야겠죠. 네, 자전거 같은 친환경 운송 수단을 이용한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물을 절약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등급의 전기 제품. 보통 이제 1등급 숫자가 낮은 게 1등급이고 효율이 낮은 거거든요. 효율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거는 적은 에너지로 많은 양의 전기를 쓸 수 있다. 많은 효율이 좋다는 거니까.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둔다. 이런 거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멀티탭 같은 것들을 이런 거 이제 꺼두는 거 이런 것들 있죠. 환경 보전 캠페인에 참여한다. 이런 것들 개인이 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사회적 차원 같은 경우 내가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생태 습지나 환경 보호는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회나 국가가 나서는 거고요.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거. 이것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회단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제품의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사회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 13번 볼게요. 같이 볼게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건 개인이 되겠죠. 생태 습지나 환경 보호를 조성하는 건 사회가 되겠죠. 재활용품을 버릴 때는 분리 배출한다. 이건 개인이 되겠죠. 자전거 같은 친환경 운송 수단. 이것도 개인이 되겠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등급의 전기 제품을 구입. 이것도 개인이 할 수 있죠.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 및 보급한다. 보급하는 거는 이제 국가나 사회가 있겠죠. 사회.
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의 7번부터 15번까지만 풀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어렵지 않아서 금방 하신 것 같아요. 7번부터 볼게요. 과학 원리라는 건요, 이론이나 법칙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과학 원리의 발전은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죠. 미치겠죠, 당연히. 과학 원리는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의 여러 분야 융합할 수 있고요. 이건 맞고, 과학 원리, 기술, 기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이것은 틀렸고, 니은만 맞죠. 7번은 2번이고요. 8번은 질소, 비료, 인공위성, 증기기관이 나왔는데요. 가로 인해서 질병을 극복하게 되면 백신이죠. 기억 틀렸고, 나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 인터넷과 인공위성 때문이죠. 인공위성이 개발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자동차에 쓰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들이 다 인공위성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그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가 인공위성에서 쏘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니은을 맞고요. 디귿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물건을 먼 곳까지 빠르게 옮길 수 있었죠. 네, 일단 그냥 상식적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죠. 8번엔 니은 디귿 4번이고요. 9번은요 이제 미디어 아트가 되겠고요. 과학과 이제 예술이 되겠죠. 9번에 2번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 수학과 예술, 뭐 수학과 기술, 뭐 과학과 의학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의학과 예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다 하나씩 다 얘들이 있거든요. 수학을 예술로 표현한 것들도 있어요. 찾아보시고 요거는 이제 빛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활용한 거기 때문에 과학과 예술 이렇게 하시면 돼요. 9번은 2번. 10번은요 컴퓨터가 학습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요거 AI 될 것 같아요, 그지? 로봇이 센서에 감지되는 정보로 상황에 맞는 행동을 스스로 배우는 실험할 수 있다. AI죠, 인공지능. 10번에 1번. 요즘에는 이제 AI가 대세니까 더 중요하게 다루시겠죠. 11번은요 이제 무인 자동차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었죠.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걸 말하는 거고요.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으면 주변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없다 되는데요. 대처해야겠죠. 그게 이제 무인카인데 11번은 4번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아직은 이제 자동차가 판단을 정확하게 100%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12번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고요. 현 세대에 필요한 만족한 삶은 현 세대에서 필요만 만족한 삶이다. 아니죠. 그죠? 현 세대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인류는. 기억은 틀렸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생활의 편리함을 모두 포기한다? 이것도 아니죠.
답은 뭐 D급만 되겠네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현 세대 이후에도 풍요로운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한다. 12번에 3번 되겠고요. 13번은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다 맞아요. 5번 넘어갈게요. 14번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태양 에너지, 바람 에너지, 지열 에너지 맞죠? 5번에 수소 에너지도 맞죠. 석유 에너지는 화석 연료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화석 연료죠. 4번 화석 연료에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14번에 4번이고요. 15번은 이제 답만 말할게요. 네, 3번이에요. 자, 끝내기 전에 17페이지에 있는 1번, 2번만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진짜로. 과학적 탐구 방법에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1번, 2번 굉장히 중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스텔의 백신 실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에서 이제 페니실린을 찾아냈는데 이 실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나머지 3번, 4번은 그냥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볼게요. 파스텔과 탄저병에 대한 백신의 효과를 알아내기까지 탐구 과정입니다. 답만 우선 먼저 말씀드려서 4번이고요. 1번이. 자, 다 양이 탄저병으로 뇌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탄저병 백신이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의문을 가졌으니까 관찰해서 의문을 가진 거니까 의문 제기가 되겠죠. 의문 인식 단계. 그 다음에 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가설 설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험을 설계해야겠죠. 50마리의 건강한 양을 25마리씩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탄저병 백신, 그리고 나머지 25마리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탄저병 백신을 하지 않겠죠. 4주 후에 두 무리에게 탄저균을 주사하였다. 그 다음에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25마리의 양은 건강하고요.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25마리는 이제 죽었다가 됐죠. 결론.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 결론을 도출한 거겠죠. 네. 이번에 4번이고요. 2번. 이제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이 수행한 탐구 과정이고요. 네.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페니실린을 발견했는데 푸른 곰팡이가 주변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것을 관찰하고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자, 문제인식 단계. 세균을 배양하던 배지라는 건 영양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분이 들어있는 물질. 우연히 푸른 곰팡이가 자랐고요. 푸른 곰팡이는 여러분들 상하는 거 있잖아요. 식빵 같은 거 이제 공기 중에 넣으면 상하잖아. 그때 상할 때 약간 푸르스름하게 상하잖아요. 그게 이제 푸른 곰팡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을 상하게 만드는 애가 푸른 곰팡이. 곰팡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음식물을 상하게 하는 종류 중에 하나가 푸른 곰팡이예요. 그 푸른 곰팡이가 자랐을 때 그 주변에서는 푸른 곰팡이가 있는 데서는 이상하게 세균들이 살지 못하더래.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문제인식 단계죠. 가설 설정은요, 이제 디귿이에요. 푸른 곰팡이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 거죠. 그래서 탐구 설계의 수행, 푸른 곰팡이를 액체 속에서 배양하고 배양한다는 게 이제 번식시킨다는 소리예요. 이제 과학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먹여서 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배양액이 세균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더니 자료를 해서 배양액이 세균의 증식을 멈추게 하더래. 결론 도출.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멈추게 하는 물질을 만든다. 그래서 이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만들었고요. 이 페니실린으로 이제 1차 대전 때 이제 부상자를 줄이는 효과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기나 뭐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잖아요. 그때 먹는 항생제가 얘가 바탕이 돼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분 쉬었다가 25분에 이제 오늘 2단원 이제 나갈게요. 단원 평가 문제는 각자 푸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